네, 이혼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에서 중요한 쟁점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 애는 누가 키울래?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의 문제, 다섯 번째,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면접 교섭은 어떤 주기로 할지입니다. 네, 이혼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협의 이혼이 있고요, 조정 이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협의 이혼은 두 분이 직접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 제출하시고 숙려기간 지나서 판사님 앞에 한 번 더 가셔서 이혼할지 확인을 하면 이혼이 돼요. 근데 이때는 이혼할지 말지, 애는 누가 키우는지, 그래서 양육비는 얼마를 할지 이것만 법원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쟁점 중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빠져 있죠.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혼 조정 절차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송송 커플,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이런 방식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기일에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빨리 끝을 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님께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 짓자라고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재판이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 하나씩 볼게요. 변호사님, 그럼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소송은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받고 한 달 내에 답변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로 서로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재판이고요. 네, 법원에 가는 이 재판 날짜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소장을 넣으시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예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이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많을 때 이게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이 뭔가 예금에서 돈을 빼돌린 정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입해 있는 은행별로 뭐 2년치면 2년치 이런 식으로 은행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리고 은행이 그걸 법원으로 자료를 보내주면 변호사가 그걸 확인하고 또 누락된 게 있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뭐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신청서를 넣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재산 분할해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또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호사 없이도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힘을 발휘할 때는 아까처럼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법원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원에다가 알아서 좀 다 해주세요. 이런 식의 재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은 축구 경기로 치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뛰어야 이게 법원에서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열심히 뭔가를 뛰어야 되고 그게 바로 증거 신청하고 회신 오면 다시 신청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조금 유리한 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재산 분할이 좀 심플하다. 그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소송할 때 미리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위자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이혼이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도박을 했다,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준비하실 수가 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해주기 위해서 미리 은닉을 하거나 없애서 올 수는 없나요?라고 얘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을
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에 임박해서 처리한 재산은 어차피 다 잡히니까 뭐 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실 게 아닌 이상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오시면 이제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죠. 그러면 소송할 때 의뢰인이 어떤 걸 좀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뢰인들 협조가 좀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치열하게 이제 좀 위자료 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너 때문에 이혼했다.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할 때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걸 이제 서류를 보내드리면서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그런 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감정 싸움을 최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소송에서는 쌍방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협의하고 감정 싸움을 좀 빼고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법정에 꼭 가야 될 일이 있나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만 출석하면 되는데요. 재판 이혼을 간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든 당사자가 원하든 아니면은 법원이 또 직권으로든 조정 기일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하는 거는 서로 양보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만 와가지고는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양보를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 출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당사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게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명하거나 양육환경조사를 명하거나 부부 상담을 명할 때도 있어요. 가사조사라는 건 누구 때문에 이혼하는지가 좀 치열하게 싸움이 될 때 법원이 판사님이 이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들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서로 문답을 한 거를 보고서로 이제 판사님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당사자만 갈 수가 있고요. 변호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육환경조사는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갖고 있고 양육 의지가 강한지 볼 때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부부 상담이라는 거는 한쪽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좀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부부가 혹시 화해할 길은 없는지 상담을 명하는데 이때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판결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달을 다 받으시고 나서 또는 송달 자체가 아예 안 돼서 뭐 행방불명이 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내가 그러면은 뭐 뻥튀기해서 막 100% 다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법원이 이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라고 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이게 소송을 할 때 미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소송이 8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집을 팔아버린다거나 해버리면은 나중에 판결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줬을 때 강제로 뺏어올 재산이 없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묵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가짜가 붙는 이유는 임시로 묵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이 소송과 상관없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는데 한 길어도 한 달 내면은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묶어놓고 소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오랜 시간 들여서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아서 안 줄 때는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의 재산에서 강제로 뺏어올 수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면 압류를 하면 되고요. 부동산이 있다? 경매에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급여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또 채권이니까 채권을 압류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강제로 가져오는 걸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런 집행까지도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가 난 이후에 2심이나 3심으로도 가야 하나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재판은 3세판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1심 결과에 만족하는데 상대방이 불복해서 2심을 갈 수도 있고 3심 갈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가 1심에서 끝이 나요. 근데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